일단 보기를 우리가 먼저 봤어. 8번 보기 보면 고향 앞에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그렇지? 사실 그 작품에 대한 배경 혹은 작품에 담긴 내용들, 이런 것들 보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감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보기에서 작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걸 대개는 설명을 좀 해주는데, 방향을 좀 잡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기에서 작품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신 문제 같으면 작품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다 공부했던 범위 내에 작품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기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데, 가끔 내신 문제 중에서도 이제 그 교과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작품에 관련된 또 다른 작품들이 외부 지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그 작품을 나름 또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지금 보기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 그걸 좀 어떻게 보기 없이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제목이 지금 고향 앞에서야. 쌤이 항상 제목을 볼 때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 내용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좀 추리를 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지. 고향 앞에서 시적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고향 앞에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시작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거든. 하면서 나중에 이걸 채워본다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을 좀 해가면서 이건 이제 너희들이 좀 기계적으로 연습이 좀 돼야 돼. 쌤이 항상 이렇게 장면화하고 연상하자 얘기하잖아. 그치? 흙이 풀리는 냄새가 흙이 풀리는 냄새가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걸까?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부르고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그럼 계절적 배경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흙이 풀린다라는 게 어떤? 흙이 녹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계절적 배경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되는 요 시기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흙이 녹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바람이 부는데 그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부른대.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니까 산짐승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좀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그러니까 강이 얼었다가, 그치? 완전 녹은 건 아닌 거야. 다 좀 덜 녹은 그런 얼음 조각들이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모양인 거지, 모양.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요게 평가원인가 수능인가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이 시가 어디에 나왔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 이래가지고 답이 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해서 어떤 애들은 이걸 소리처럼 인식했다는 거야. 울면서 뭐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나? 울먹울먹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 얼음장이, 녹지 않아 얼음장이 막 울면서 떠내려간다고? 너무 나간 거야. 게다가 1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도 파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 정도가 지금 짜맞춰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얼음장이 울면서 떠내려간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지. 그 오답은, 그 문제는 그 너무 나가는 걸 함정으로 파놓은 거예요. 그럴듯하거든. 그치? 요런 모습만 일단 떠올리는 거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쯤 산짐승들이 이제 울면서 활동을 시작하고 아직 다 녹지 않은 강물 위에 얼음 조각이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 됐나? 진종일, 하루 종일 이런 뜻이야. 하루 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가, 여기 이제 의미상 지금 생략되어 있단 말이지. 누가? 시적 화자가 나룻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제.
이제 강물 나왔으니까 그 강가에 배가 들락날락하는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적 화자인 사람, 나가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인 거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다. 행인은 이 나루터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쥐면 따뜻하다고 지금 느낄 거라는 거지. 이런 데에서 너희들이 반응을 좀 해줘야 돼. 이런 데에서.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되느냐. 행인이라는 이 객관적인 대상을 시적 화자가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적 화자의 가족도 아닌데, 그치? 가족 형제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손을 쥐면 시적 화자는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행위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인 성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장면을 세밀하게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는 시적 화자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야. 그치? 그럼 시적 화자는 여기 서성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서성거리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기다리나? 아니면 어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가? 근데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행인들의 손을 쥐며 따뜻함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나룻가에서는 시적 화자는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행인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나루터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만나는 거라. 누군가를 어디로 떠나가거나 뭐 이런 공간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제목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항상 이것과 관련돼 있을 테니까. 그치? 계속 가보자.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서, 고향이 아니라 고향 가까운 주막이야. 고향 가까운 주막이라는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여기서 너희들이 어조 느껴지지? 어떤 어조야 얘는? 서리적인 문장이잖아. 그치?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렀는데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라는 건 이야기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인 거지. 없는 거지. 그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지난날의 꿈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왜 고향 가까운 주막에 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양귀비를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어느 주인집? 이 주막의 주인집이겠지. 주막의 늙은이겠지. 공연히 눈물 지운다. 눈물을 흘린대. 뭐 양귀비 뭐 차겠지, 그지?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주막이니까 차든 술이든 뭐 이런 거겠지. 하나 끓여다가 대접을 하면서 주인집 늙은이는 괜히 눈물을 흘린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막 알아내고 싶은데 지금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낼 수가 없어. 보기의 내용을 반영을 해버리면 사실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맞지? 시적 화자가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상황,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게 이 시에 담겨 있다라고 보기에서 설명을 했었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시적 화자가 고향 앞에서 이런 계절에, 이런 시간에, 이런 모습 안에서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서는 눈물 흘리는 주막집 주인과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그치? 계속 가보자. 간간히 잿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잿나비가 뭐야? 이 원숭이야. 잣나비라는 너네 밴드 알지? 인기 좀 있잖아. 그치? 걔네들이 다 원숭이띠거든. 원숭이띠 동갑내기들이 만든 밴드라서 걔네들이 아마 92년생들일 거야. 92년생들. 원숭이들이 우는 산기슭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기슭에 원숭이 있었지? 있었다. 알겠지? 물론 이렇게 북한 지역에, 중국과 가까운 그 북한 지역에는 산에 원숭이가 있었어. 없었을 것 같나?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다 있었지. 지금은 없지만. 아직도 무덤 속에는 조상이 잠자고, 조상들이 잠자고 있는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설이나 추석 때 너네들 조상님들 잠자고 있는 무덤에 가잖아. 보통 어디야 거기가? 산이지. 고향이잖아, 고향. 그치? 여기 지금 고향인 거야, 고향.
시적 화자의 고향의 모습인 거라고. 내 고향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분들은 다 고향 땅에 보통 묻히지. 요새는 뭐 가까운 뭐 납골당이나 뭐 그런 데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뭐 선산이라고 부르는 고향집 근처에 있는 산. 그치? 그런 데 보통 무덤을 만들잖아.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바람이 설렌대. 설레는 이유는 고향을 떠올려서 그런 거겠지. 그치? 예제로, 예제는 여기저기 이런 뜻이야.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여, 장사꾼들. 상고하며,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혹시 봤냐? 이 장사꾼들이 뭔 거야? 앞에 나온 이 행인들인 거지. 그치? 시적 화자는 얘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루터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려고. 그치? 이건 뭐야? 앞에서 나온 이 고향,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들리고,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뭐? 내 고향 말이야. 그 고향을 혹시 봤냐는 거야. 그 고향을 혹시 봤냐. 여기 마지막 연 같은 경우는 이 감각적 이미지를 아주 골고루 잘 조합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쉽도록 이 감각적 이미지를, 감각적 심상을 활용을 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독자들이 읽을 때 머릿속에 잘 떠올릴 수 있거든. 전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을의 모습과 집집마다 누룩을 찌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런 내 고향을 혹시 장사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내 고향을 본 적이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에는 시적 화자는 지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향에 가면 될 텐데 왜 안 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이제 가면 될 텐데. 그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화자의 비애, 화자의 슬픔, 한을 노래한 시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줬지. 그치? 갈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 밑에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일제강점기에 시적 화자가 자신의 고향에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고향 앞에 있는 거거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르는 거거든. 고향엔 갈 수 없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제강점기인데? 내 고향에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뭐 고향 땅에서 도망쳤다든지, 뭐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빚이 쌓여가지고, 쌤이 예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 그치? 딸 팔고 소 팔고 결국 빚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으면 이 한밤중에 온 가족이 보따리 싸들고 도망친다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일제히 이 억압이 좀 덜한 곳, 일제히 감시가 좀 덜한 저 변두리, 뭐 간도나 연변, 만주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개간해가지고 황무지 개간해서 거기서 먹고 산다. 화전을 읽어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 해줬었잖아.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일제강점기 이전의 나의 고향의 모습과, 그치? 일제강점기 이후의 고향의 모습은 많이 다를 거거든. 그치? 여기서 자신의 고향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내 고향의 모습은 지금 사라졌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내가 그 고향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던 나의 아름다운 고향은 지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나? 화자가 왜 고향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가고 싶어도 내가 기억하는 그 나의 고향은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 고향은 이제 일제가 수탈하고 막 소작농들이 이 농촌 사회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갈 수 있는 고향은 없는 거지. 나의 고향은 사라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됐지? 그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지. 화자는 고향을 떠난 후 돌아가지는 못하고 근처의 주막에서 고향의 소식을 들으려 한다. 행인들한테서, 그지? 장사하는 행인들. 그러나 화자의 기억 속 평화로운 과거의 고향과는 달리 현재의 고향은 쓸쓸한 모습일 뿐이다. 결국 화자의 귀향은 불완전한 채로 마무리된다. 돌아갈 수 없다. 고향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지.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